안녕하세요. 한국사교사 박영국입니다. 오늘은 2학년 2회고사 한국사 시험 범위에 대해서 안내를 하는 동영상을 찍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2학년 학생들 2회고사 시험 범위는 지금 교과서 보고 있는 6단원 전체가 시험 범위입니다. 그 중에서 이 5, 6, 7 중단원 내용 중에 제외되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선생님이 그 부분을 중점적으로 안내하고 사료는 어떤 것을 봐야 되는지 사료 중심적으로 교과서를 보면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객관식 21문항, 그리고 단답형 4문항, 그리고 서술형 4문항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2회고사는 단답형에 대해서는 따로 안내하는 뭐 이렇게 그 용지를 주지는 않을 거예요. 그냥 동영상과 교과서, 그리고 선생님이 해준 필기 내용, 그리고 선생님이 찍어준 동영상 내용, 이런 것들을 보면서 학습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특히 2학기 같은 경우에는 줌 수업과 그리고 현장 수업이 왔다 갔다 한 경우가 많기 때문에 학생 친구들은 이 조금 내용의 전체적인 흐름이라든가 빠지는 부분이 특히 없도록 수업 학습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교과서 보면서 선생님이 안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1단원, 중단원, 1단원의 냉전체제의 성립의 세계사 부분은 출제를 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자, 8.15 광복 해가지고 8.15 광복에서 우리가 광복부터 시작해서 이제 여기 조선 건국준비위원회라든가 정치 지도자들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 부분 같은 경우에 선생님이 수업 시간에 따로 설명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시험 문제에도 이 부분이 핵심적으로 나오진 않으니까 그냥 읽고 넘어가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본격적으로 시험 문제 나오는 거는 346페이지부터 시작된다라고 생각하면 좋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45년에 해방하고 모스크바 3국 외상회의가 열렸다. 그래서 이 모스크바 3국 외상회의의 결정 내용 잘 정리하고 이후에 이제 우리가 보면서 이 모스크바 3국 외상회의 이후에 좌우합작 운동까지 쭉 이어지는 과정, 미소 공동위원회, 그리고 좌우합작 실원칙은 어떤 것이 있는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대한민국 정부 수립과 관련돼서는 정부 수립과 역시 과정과 그리고 정부 수립에 반대하는 움직임들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여기 밑에 있는 사료들도 잘 참고해 주시기 바라요. 자, 그리고 이승만 정부가 나온 다음에 친일파 청산 노력과 농지개혁 실시 부분도 꼼꼼히 봐야 됩니다. 특히 농지개혁 같은 경우에는 북한의 토지개혁도 같이 참고하고 옆에 오른쪽에 있는 농지개혁법이라든가 이 탐구활동 내용도 역시 자세히 보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6.25 전쟁. 6.25 전쟁은 그냥 이 단어는 그냥 전체적인 흐름으로만 보면 돼요. 그래서 6.25 전쟁의 전개 과정, 그리고 전쟁의 결과와 영향까지 이렇게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중단원 3미입니다. 이승만 정부의 권위 통치, 그래서 자유민주주의 발전에서 먼저 이승만 정부에 대해서 보고 이 정부의 흐름을 볼 때는 먼저 이승만 정부 때는 두 번의 개헌을 했죠. 하나는 발췌 개헌, 하나는 사서오입 개헌. 그래서 이 개헌들의 내용은 어떤 것인지, 그리고 개헌은 왜 했고 그 결과는 무엇인지에 대해서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359쪽의 이 보안법 파동과 관련된 내용도 사료 잘 보시기 바래요. 자, 그리고 4.19 혁명입니다. 역시 4.19 혁명 중요하죠. 4.19 혁명은 우리 내신에만 나오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내년 수능에도 출제될 수 있는 강력한 범위니까 한번 내용 잘 정리하시기 바래요. 4.19 혁명의 배경, 내용, 결과 보고 그리고 이 4.19 혁명 으로 인해서 나온 출범한 장면 정부의 내용도 잘 정리해 놓으시기 바랍니다. 이 사료 361쪽 사료도 잘 봐주시기 바래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장면 정부가 짧게 끝나고 박정희 정부가 들어서게 됩니다. 그래서 5.16 군사정변부터 박정희 정부가 처음 했던 한일 국교를 통해서 이제 그 외화를 유치하려고 했는데 이 한일 국교의 배경, 내용, 결과 잘 정리하고 베트남 군대 파병에 대한 내용도 잘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삼성 개헌을 왜 했는지 이런 내용도 보고 이 사료 363쪽의 사료도 잘 챙겨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364쪽에 유신체제 성립과 민주화 운동 이 부분도 너무나 중요해요. 그래서 유신체제라는 게 유신헌법이라는 게 왜 등장했는지 내용은 어떤 것인지 그 결과는 어떻게 됐는지 교과서 내용을 통해서 잘 정리하고요. 또 유신에 반대하는 운동 365쪽 그리고 366쪽에 계속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이 내용도 잘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12.12 사태 이후에 5.18 광주 민주화운동 신군부 세력의 전두환 정부가 나오게 되는데 여기도 교과서 내용 꼼꼼히 봐야 돼요. 그래서 이 내용도 잘 정리해 놓으시기 바라고 그리고 전두환 정부의 정책 내용, 6월 민주항쟁은 배경, 내용, 결과까지 알고 이후에 371쪽에 노태우 정부의 내용 그리고 372쪽에 김영삼, 김대중 대통령의 내용까지 쭉 잘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373쪽도 노무현, 이명박 대통령 내용도 그냥 교과서로만 한번 읽어보면 충분히 여러분들이 문제 푸는데 문제가 없어요. 자, 그럼 374쪽에 보면은 경제 발전과 사회 문화의 변화 나옵니다. 자, 먼저 경제 발전에서 300산업 이승만 정부의 경제 내용들 잘 정리해 두고요. 그리고 경제개발계획 박정희 정부 경제개발계획의 내용 보고 3, 4차 경제개발계획으로 중화공업은 어떻게 육성됐는가 국제유가 폭등이라는 내용은 어떤 내용이라든가 376쪽에 이 사료도 보시기 바랍니다. 377쪽은 김영삼, 김대중 정부의 경제 내용이 나오니까 이 부분도 꼼꼼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378쪽 같은 경우에는 뭐 내용을 막 다 외울 필요는 없어요. 그냥 이촌양도 현상이 나왔구나. 그리고 노동운동으로는 전태일의 노동운동이 있었구나라고 하면서 이 379쪽의 사료 잘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380쪽에서는 새마을운동 그리고 우리가 그 농산물 시장 개방 이런 내용들 잘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에서 뭐 381쪽도 그냥 쭉 읽어만 보면 되지 여기서 뭐 꼼꼼히 여러분이 암기할 내용이 나오지는 않습니다. 자, 대중문화 발달 이 부분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시험 문제 따로 출제하진 않았습니다. 자, 중단원 5단원 북한 사회 변화와 통일을 위한 노력 한번 볼게요. 일단은 김일성 독재 체제 386쪽 한번 쭉 읽어보고 3대 세습 체제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이 알고 있는 지금 현실이잖아요. 그래서 그냥 교과서 정도만 읽어보면 충분히 이해할 수 있을 겁니다. 자, 북한의 경제 부분에서는 그냥 이 부분은 시험 문제에 따로 출제하진 않았으니까 넘어가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통일을 위한 노력은 시험 문제 꼭 나와요. 그러니까 이거 잘 이해해야 되고 남북한의 갈등 부분 그리고 최초의 남북 협상인 7.4 남북 공동성명 391쪽의 탐구활동의 내용까지 잘 보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392쪽에 역시 노태우 정부, 김대중 정부의 통일 노력 잘 봐야 되고 이 아래 392쪽의 역사 더하기 내용도 잘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393쪽도 그냥 눈으로만 읽어보면 문제 푸는 데는 큰 이상은 없을 거예요. 자, 동북아시아의 갈등과 협력 부분입니다. 우리 이거 진도 마지막에서 나왔던 부분이죠. 그래서 394, 395쪽 한번 교과서 내용 쭉 한번 읽어보고 선생님이 설명한 내용 부분 보면 충분히 알 수 있고 이 396, 397도 그냥 교과서 내용 정도 읽어보면 문제 푸는 데는 아무 이상 없을 겁니다. 자, 그리고 뭐 세계 속의 한국 이 부분은 그냥 시험 문제에 따로 출제하진 않았으니까 넘어가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여기까지 시험 범위 내용 정리니까 여러분들이 문제 푸는 데는 아무 문제가 어렵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 21문제 객관식 그리고 주관식 8문제에서 정치사 부분이 사실 가장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중단원으로 보면은 정치사 부분 잘 정리하도록 하고 공부할 때는 이런 식으로 하세요. 먼저 정치사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1945년 우리가 해방을 맞이해서 1948년 50총선을 통해서 1대 이승만 정부가 나오기까지 그 과정, 우리나라에서 선거를 하는 과정, 남북한이 분단되는 과정을 잘 이해하면 되고요. 그리고 각각 이승만 정부, 장면 정부, 박정희 정부, 그리고 전두환 정부, 그리고
노태우, 김영삼, 김대중 정부까지 전체적으로 볼 때는 헌법의 1차부터 9차 개헌까지의 흐름을 이해하고 각 정부의 정치적 활동, 경제적 활동을 조금 구분해서 꼼꼼히 보면은 여러분이 시험 문제 푸는 데는 아무런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험 범위가 그렇게 많지도 않고 뭐 이렇게 어려운 내용 없이 여러분들이 조금만 이해하면 되는 부분이니까 열심히 공부해서 좋은 성적 받길 바랍니다. 네, 고생했고 한 학기 동안 시험도 잘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은 여기에서 그 동영상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했습니다.